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경력경쟁 이 건축식 시험에 대한 어떤 교육 강좌와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경력경쟁, 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경력경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공 과목이다 그러면 이 계획 과목이 있고 구조 과목이 있어요. 이 계획 과목 보면 뭐 우리가 그 설계 이론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듈, 이런 의장, 총론이라 하고요. 강론이 있고요. 환경 설비, 건축사 파트가 되고요. 이 구조 파트는 총론 파트, 역학, 철콘, 철골, 재료, 목구조, 조적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개 경쟁을 요구하는 구조 설계적인 내용보다는 일반 구조 형태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가고 보통 공개 경쟁에서 잘 안 물어보는 재료학 같은 게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건축계획 파트에도 법규가 들어가긴 하죠. 이 법규 파트도 뭐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공개 경쟁과 우리 공개 경쟁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강론의 범위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비도 범위가 좀 좁아요. 법규 파트도 약간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범위가 좁아요. 그 다음에 총론 같은 경우도 공개 경쟁은 구조 설계 중심인데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 구조의 특성만, 유형만 가지고 문제를 내요. 역학 파트도 범위가 좁고요. 철콘, 철골은 뭐 계산 문제 유형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적인 어떤 용어나 기능을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재료 파트는 우리가 보통 공개 경쟁에 시공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또 건축 구조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용은 약간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출제적인 경향과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경쟁 교육과정과 경력 경쟁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게요. 이 키마카 강좌는요, 공개 경쟁 교육과정이 계획 구조가 구분된다라고 하면 기본 소관 80강 내외가 돼요. 과목별.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이 한 45강, 모의고사 30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80강 정도 되는데 기출문제풀이도 국가직과 지방직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죠.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경력경쟁 교육과정인데 경력경쟁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 키마카 강좌의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 공개경쟁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이 공부할 내용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개경쟁 교육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좀 뭐 2년 또는 3년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물론 키마카에서 전공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1년이나 2년 이내 합격하는 게 대다수지만 그래도 어떤 기초적인 어떤 공부 내용이 좀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문제를 푸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력경쟁 같은 경우 길어야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이 공개경쟁 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클러스터 테마 특강을 우리가 키마카에서 만들어서 이론과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이론 풀고 문제 풀고 이론 풀고 문제 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내용씩 조금씩 소화하니까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한 35강 4배 정도가 될 거고요. 이 모의고사 한 13강 정도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7강이 있어요. 이 파이널 특강은요 우리가 클러스터 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에 보면 기출문제 다 나와요. 설명의 내용이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교과 과정 중에 뭐 일반적인 건축 일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 출제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뭐냐면 예측할 수 있는 거. 시험을 예측해서 그래 아직은 출제가 안 됐지만 출제 가능한 것들을 파이널 특강으로 모아서 또 OX 문제와 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여러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의 구성을 계획과 구조를 하고요. 특히나 이 파이널 특강은요. 이 종합반 수강생한테만 제공하는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력경쟁 교육과정을 가장 함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키마카 경력경쟁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자, 이 공개경쟁 교육과정과 같은 기본서로 공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기본서 양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한 과목당. 2과목이다 그러면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전보다 훨씬 두꺼운 양이죠. 이 두꺼운 양을 우리가 사실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공개경쟁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내용도 많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러면 경력경쟁 어떻게 할까? 경력경쟁은 그에 비해서 이렇게 범위가 좁아요. 근데 경력경쟁만 또 나오는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력경쟁 교육과정을 먼저 공부하는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면 혹시나 본인이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목표를 주고 내가 야 지금 원래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공부해야지만 저학년 때부터 내가 목표를 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뭘 찾느냐면 그냥 공개경쟁 교육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공개경쟁 시험 볼 거예요? 경력경쟁 시험 볼 거예요? 그럼 경력경쟁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개경쟁 시험을 공이 아니라 경력경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뭘 얘기해요? 경력경쟁 교육과정을 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서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경력경쟁 우리 시험엔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러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걸 얼마 정도 6개월이나 1년 동안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시면 공부할 게 많지 않죠. 왜? 반복적으로 뭐 3번, 4번, 5번 공부하니까. 그러고 나면 뭐가 필요해? 교과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키마카 교재를. 그럴 때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분이라 했잖아요. 뭐 2년, 3년. 그런 분은 공개경쟁 교육과정을 딱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경력경쟁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아니까 그래도 그분에 좀 중점을 두고 주변 거는 뭘 공부하는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히 드문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 몇 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경력경쟁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기본서 내용 이렇게 두꺼운 거를 자 3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 기본서는 대부분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포커스가 안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돋보기 렌즈 같은 걸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불꽃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모아야지 불꽃이 생기는데 분산되면 공부는 되게 많이 하고 지식은 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부를 많이 못한 거예요. 왜? 넓게 퍼져 있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키마카 경력경쟁 시험력은요. 이 경력경쟁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예측하는 거. 이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보다 단기간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몇 년 하고 우리 학생들 그 대화도 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엔 너무 크게 공부를 하려고 광범위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여기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만 본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시험 직전 나와서 답만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답만 불러 의의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또는 파이널 특강 OX 문제 단답형인데 답만 불러달래. 답 없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다 불러줄 것 같으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합격을 위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테마 특강 이런 문제 풀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쭉 한번 가는 거예요. 쭉 어디까지? 파이널까지 가요. 갔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예요? 쭉 공부를 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량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다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복 횟수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께 됩니다. 한 번, 두 번 보고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다음에 한글 파일 제공하잖아요. 한글 파일 출력해서 또 이렇게 OX 문제도 풀어보고 계속 똑같은 문제 풀어보는 것 같지만 그 문제 지문을 이해하고 하다 보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만 공부하다 쭉 하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답만 체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풀고 올라가고 풀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보면 유인물이 너덜너덜 할 정도가 돼요. 그럼 다시 출력해서 다시 깨끗이 보는 거예요. 왜? 출력할 수 있게 한글 파일 제공합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관점이 생길 거고 방향이 쓰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혹시나 본인이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긴다라고 할 땐 공개경쟁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업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기본서 강의 들으면 굉장히 종합적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간에 공부를 할 땐 현재 키마카 경력경쟁 교육과정 이것만큼 좋은 강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한쪽적으로 시험에 나온 건 다 있고요. 앞으로 시험에 나올 것도 거의 다 여기 제가 녹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이스터하고, 그쵸? 특성하고, 마이스터하고, 특성하고, 경력경쟁 공식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키마카에 오시면 이렇게 합리적이고 체계적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수업을 들으시고 또 합격을 하게 되면 1차 합격은 면접 준비가 고민되잖아요. 그럼 제가 또 면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해드려요. 무료로 특강해드리고 자료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정말 그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마카 경력 경쟁, 그쵸? 교육과정 분명히 키마카 홈페이지에 오시면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은 경력 경쟁 클러스터 테마 특강 문제풀이 강의 OT 강의예요. 이 OT 강의는 계획과 구조를 함께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전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 우리 경력 경쟁 과정의 어느 범위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력 경쟁 공부를 하면 건축 일반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이 건축 일반 강의는 2022년 대비로 처음 나왔어요. 처음. 얘는 이 건축 일반은 교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축 일반 기본서가 우리가 키마카에서만 우리가 제작되고 있어요. 키마카 교재가 될 거고요. 이 건축 일반은 계획의 한 20강 내외, 구조 한 20강 내외니까 토탈해서 한 40강 내외 정도의 학습 강의인데 건축 일반은 시험과 매칭을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만 매칭을 해서 우리가 강좌를 진행하는 게 건축 일반 강좌고요.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우리가 계획에서 한 35강 내외 구조에서 35강 내외니까 합계가 우리가 한 70강 내외가 돼요. 70강 내외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일반 내용보다는 양이 많죠. 왜 양이 많을까?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건축 일반은 사실은 기출과 완전 매칭, 기출과 거의 기출에서 나왔던 것만 교재로 작성하는데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재에서 나왔던 것 플러스 이렇게 약간 저변을 확장을 해요. 왜 저변을 확장하냐? 그럼 혹시나 교재 우리가 기출 문제에만 나왔던 것만 공부를 하면 혹시나 나중에 미래에 우리 시험 봤을 때 예측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약간의 조금 우리 건축 일반에 관련되는 내용 중에 기출된 것뿐만이 아니라 기출이 예상되는 그런 것까지 함께 다루기 때문에 건축 일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시고 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플러스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함으로써 문제풀이를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에요.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 끝나면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 현재 우리 강의 진행은 클러스터 테마 특강인데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 테마 특강 우리 클러스터 이론 있죠. 이론을 갖다가 주제별로 쪼개고 그 쪼개진 주제별 이론에 문제풀이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고 문제 풀고 우리가 건축 일반은 그냥 쭉 이론만 설명을 하지만 얘는 우리가 이 건축 일반에서 공부했던 이론 플러스 조금 더 약간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출문제 유형보다 약간 수준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높게 나와도 맞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과 문제풀이를 응용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바로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에요. 그래서 건축계획 우리가 35강 구조 35강 내외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축 일반을 듣고 바로 클러스터 테마 특강 들었다 그러면 수업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어느 정도 공부량이 된 거에 플러스 한 30% 정도만 추가하는 이론과 다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축 일반을 배웠을 때 이론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했는데 문제 유형을 딱 보니까 그래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실전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예상 문제를 이론과 함께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학습에 굉장히 즐겁고 각각 매 이론을 확인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과 문제가 구성되니까 만약 이론을 들었어요.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를 듣다가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럼 다시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공부하면 좋고요. 이 학습하는 순서는 뭐냐 그러면 일단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아직 우리 교재는 없어요. 교재 없고 유인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트물을 한글 파일이죠. 이 한글 파일을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습하는 순서는 먼저 프린트를 해.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편이 있어요. 문제만 풀어봅니다. 문제만 풀어보고 다시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듣고 다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이론과 문제 같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세요. 복습.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이 복습이 정말 중요한데 복습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2021년도부터 처음 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합격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클러스터 테마 특강 이론과 모의고사 파이널 문제만 들어도 합격이 가능할 정도로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 굉장히 공부량이 괜찮아요. 뭐냐면 실제로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건축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유형을 만들고요. 혹시나 건축 일반부터 약간 벗어난 게 있을까봐 추가적으로 약간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공부할 수 있는데 한 번에 공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몇 번의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 출력하시고 근데 왜 프린트가 좋냐 그러면 문제풀이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두 번째 또 출력해서 문제만 또 따로 이제 출력해서 공부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문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교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교재로 만들면 한 번 공부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유인물을 좀 어떻게 돼요? 출력해서 몇 번씩 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분명히 최소한 3회 정도 이상을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방향이 서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족한 것도 이론 보고 또 혹시나 기초가 굉장히 부족한 학생은 건축 일반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니까 우리가 작은 내용이지만 천천히 설명하니까 건축 일반도 함께 보면서 학습 보충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자신감 뿡뿡 생기죠. 그죠? 자신감 생겨서 좀 더 실전에 대비하는 문제 유형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이론과 문제가 있고요.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출력을 해서 문제 먼저 풀어보고 제 수업 듣고 다시 복습을 하고 이론 수업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간 난이도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게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학습질이 있으면 항상 키마카 교수와의 Q&A를 통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바로 코어예요. 코어. 앞으로 이제 코어나 업무시설 계획, 이 사무소 계획이 뭐 한두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과거에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와요. 많이. 자, 그럼 우리가 이 코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코어의 특성이 뭐냐라고 해서요. 코어의 특성은 우리가 근접성, 그렇죠? 근접성. 그다음에 공통성. 매칭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식성. 외부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라.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코어의 근접성은 우리 피난시설이죠. 피난시설은 분산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이 코어의 특성들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어의 유형이에요. 코어의 유형. 그러면 코어의 유형들을 좀 보시면 그림으로 좀 볼게요. 우리가 자 그림 그리고 잘 보세요. 요렇게 해서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요런 코어를 우리 편심 코어라고 그래요. 편심.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커지는데 여기에 요렇게 코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밖에 있죠. 이것을 우리가 외주 코어라기도 하고요. 때에 따른 이 독립 코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코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중심 코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코어가 있어요. 코어가 있고 양쪽에
분산되어 있어요. 양단코아랍니다. 양단코아. 자, 그러면 이것의 특징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징들 아주 쉬워요. 자, 생각해 보면 이 편심코아는 한마디로 소규모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이 보행거리라는 게 있어요. 보행거리. 이 보행거리가 있는데 최대 보행거리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빛환경이에요. 빛환경.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친환경과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거 설명드렸고요. 요번에 공부할 게 이제 빛환경이죠. 이 빛환경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빛환경, 그 다음에 빛환경과 이렇게 조명 계획까지 한 번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빛환경이라는 거 자연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태양이 주는 에너지는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양광의 그 파장 길이에 따라 이 적외선 파장과 그 다음에 이 과시광선 파장과 이 자외선 파장이 있어요. 근데 이 파장 값들이 일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76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 요 정도 사이 이상인 거를 적외선이라 하고요. 뭐 360에서 380 나노메타 그 이하 정도의 범위를 자외선이라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정확하게 안 썼냐라고 하면 교과서마다 틀려요. 원래는 광학 교과서 쪽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것 같지만 또 때에 따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색채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환경 분야별로 약간씩 다른 값을 쏘는 스펙트럼이니까 딱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쫙 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개를 끊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또 이거 몇이 맞냐라는 얘기 아니라 약간씩 달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과시광선이에요. 이 적외선은 우리 장파장이죠. 상대적 장파장 광선을 적외선이라고요. 단파장이죠. 약간 파장이 짧은 이 단파장 광선을 우리가 자외선이라 하는데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적 효과가 나타나요. 열. 일사열이라고 하잖아요. 일사.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일사라고 그래요. 일사열. 항상 일사다 뒤에 뭐가 들어가요? 열적 효과를 주로 일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가시광선 효과는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사물을 인식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 효과란 말이에요. 이 가시광선의 효과를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이 자외선 효과를 이 보건과 살균이라고 그래요. 보건과.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우리가 이 서양 건축사 파트예요. 우리 시험에 서양 건축사 문제가요, 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을 이해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건축이나 이 중세 건축의 특징들, 그 다음에 사라센 건축도 나와. 이슬람 건축 얘기하는 거죠. 중세, 그 다음에 이 사라센 건축은 우리가 보통 뭐 7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정도인데요. 요때 발생됐던 중요한 건축물, 뭐 타지마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축물의 어떤 특징은 완전한 좌우대칭이잖아요. 또 타지마할이라는 건축은 원래 비잔틴 건축의 소피아 성당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건축물의 특징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거장. 이 근대거장 하면 월터 그루페스라든가 미스 반데로라든가 르꼬르비자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뭐 알바 알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장들에 관한 중요한 건축물과 조합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서양 건축사에 관한 그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키마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키마카. 키마카 강좌잖아, 그죠? 이 강좌 보면은 유튜브에 무료 강좌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저희 키마카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보면은 우리 그 무료 강좌가 이렇게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키마카 채널 가시면 서양 건축의 이해라고 하는
한 50분 정도 되는 이 샘플 강의가 있는데 그거 꼭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서양 건축의 이해는 그 강의를 제가 몇 해 전에 찍은 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보면 즐겁고 재밌고 그 다음에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강의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기 바라고요. 서양 건축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뭐 그걸 보시면 더 좋지만 일단 가볍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 그러면 서양 건축의 이해다 그러면 서양 건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 그 다음에 현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런 그 흐름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고대와 중세와 근세로 구분되는데 이 고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신인 동형설이라고 해서요. 신과 인간의 형상을 갖고 신인 동격설에서 같은 인격을 지녔다라고 해요. 뭐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제수신이 뭐 꼬리가 한 30개 달린 이런 뭐 구미호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고대 신의 개념은 신과 인간을 같이 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건축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집트 건축부터 얘기를 하죠. 응? 이집트 건축, 그 다음에 뭐 그리스 건축, 로마 건축을 얘기해요. 로마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세 건축이다 그러면, 이 비잔틴 건축이 있고요. 이 고딕 건축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여기 중세 건축의 시작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과도기적인 어떤 초기 기독교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AD 313년이에요. 우리가 초기독교가 몇 년까지 끝나냐 그러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기독교는 주로 우리가 초기독교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 로마 수도를 옮기면서 AD 330이죠. AD 330에서 1453년까지 우리가 나중에 천도가 되면서 현재 동양에 가까운 어떤 이 수도가 이전되면서 약간 느낌이 달라져요. 비잔틴 건축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살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때 일종은 뭐냐면 일종 이거죠. 일동.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이고요.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반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요, 동네가 이렇게, 뭐, 단독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높은,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이 이렇게 들었을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1종, 2종, 3종으로 구분했는데, 자, 손가락 쫙 3개를 해보세요. 3개. 3개 봤죠? 얘는 굉장히 높이가 낮으니까 뭐라고? 저층, 또는 중층. 3종은 봤더니, 약간 높이가 높은 것도 가능해. 그래서 뭐라 그래? 별이 차이 안 나니까 고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너랑 나랑 비슷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중고층 중심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중간중간에 가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적으로 스카이라인드 형성하고. 얘는 뭐가 돼? 야, 가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 야, 우리가 좀 편리한 어떤 주거 생활이 가능해.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편리한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하고요. 1종은 우리가 저층주택 중심,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이다. 그렇죠? 중고층 중심의 높이를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준주거지역이 뭐냐? 준주거지역은 이제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이렇게 뭐 주택.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막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건축구조 모의고사 문제풀이 OT 강의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학습하시기 전에 최신 공개 기출문제 유형을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최신 기출문제 유형을 제가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 놨죠. 우리가 이제 그 연도별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정리를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사실 그 총론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확 감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총론 파트 감소된 반면에 최근 유형들을 보면 여기 재라고 들어간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재료화든가 아니면 뭐 시공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출제 빈도가 이제 새로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학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요. 계속적으로 두세 문제 나올 거고요. 뭐 기초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뭐 보통 한 문제 정도 대비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철코트 구조 분야야 한 6문제 정도 나와요. 대체로 철골 부분이다 그러면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철골과 철콘만 합해도 10문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콘과 철골을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자, 이 조적 구조 같은 건 3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 약간 줄어서 뭐 1문제 또는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목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1문제 또는 2문제 출제가 돼요. 하지만 재료 파트는 평균적으로는 작지만 왜? 우리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나온 쪽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재료와 시공이 많이 등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키마카 건축 일반 있죠. 건축 일반,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 특강, 이 모의고사 등 이런 곳에다가 어떤 새로운 그 유형들이 있어요. 새로운 유형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실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약간 손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과정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교육과정, 우리 건축직 전문교육 강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자, 건축 일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론 강좌에다가 주제별 기출문제를 매칭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 수업을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제별 기출문제를 쭉 들으셔도 관계없고요. 때에 따른 주제별 기출문제를 쭉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제별 이론을 들으셔도 관계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관계없을 정도로 최신 기출문제 있죠? 최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 매칭을 해서요. 우리가 이론 강좌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이론이 정리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라고 그러죠. 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은 자, 이 작은 주제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뭉탱이로 공부하시고 뭉탱이로 기출문제 공부한다면 작은 주제별 이론과 문제풀이, 작은 이 주제와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 특강 같은 경우는 예상 이론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이 매칭을 해서 딱 우리가 떨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기출을 매칭한 걸 약간 벗어난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이렇게 알파나 베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론과 문제풀이를 함께 공부하는 과정이 클러스터 테마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일반은 우리가 베이직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이라 한다면 요것은 약간 기본을 플러스 알파 초과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학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약간 기본을 벗어난 것도 좀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예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축 일반 학습하셨고 클러스터 테마 특강 공부하셨다 그러면 실전을 대비한 실전과 아주 유사하거나 흡사한 이런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것들 있잖아요. 이 개정된 것들은 물론 다 반영을 하죠. 그래서 개정이 된 것들은 우리가 중간중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추세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조금씩 고쳐드려요. 근데 문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확장해 놓으면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제가 수정 추가해서 항상 만들어 드리고요. 이 파이널 특강은 뭐냐?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되는 알파 베타를 다 정리해주고 이 중에 알파 베타 줄 정리해주고 때에 따른 우리 플러스 감마라고 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문 중심, OX 중심 등으로 해서 우리가 가볍게 혹시나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핵심적 내용도 다뤄드리고 혹시나 뭐를 추가할 내용들도 교과서에 이렇게 추가할 내용들도 반영을 해가지고 파이널 특강까지 딱 들으시면 뭐 점수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다만 시험장 가시면 뭐 해야 돼요? 실수하지를
마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경력균쟁 시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렵다라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 정도 그래 학습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키마카에서 예상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적중을 하는데, 문제는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건 개인별로 달라요. 왜? 응용료라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감도 찾으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론을 찾는 거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키마카 모의고사는 어떤 학습 일정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면, 자, 한 주, 2주, 3주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유사 문제, 매칭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뭘 대비해서 실전을 대비한 이런 문제 유형을 제가 이렇게 1, 2, 3, 1, 2, 3 했기 때문에 매 주차별 3회, 주차별 3회, 주차별 3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별 3강 정도면 충분하고요. 총 9강 정도인데 우리가 OT를 포함하면 10강 정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다 이미 교육과정이 녹아있고, 교육과정상 우리가 흐름별 기출문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약한 거 있죠. 우리가 강약, 여러분의 취약하는 거, 강과 약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약간 부족한 거다 그럼 해설 듣고 우리가 보충할 수도 있고, 또 피드백에서 우리가 건축 일반이라든가 테마 특강 이렇게 피드백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중에서 이 정도 수준에 나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득점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강한 점, 약한 점, 이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앞에? 공부입니다.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약간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 다시 기본 이론 강좌라든가 테마 특강을 보충해서 모의고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는 앞에 있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본 과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첫 번째 문제가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굳기 전이죠. 굳기 전의 성질과 굳은 후, 경화한 후 성질이 있어요. 그럼 콘스턴시 반죽줄기, 마감성, 성형성은 다 굳기 전이죠. 근데 콘크리트 강도라는 건 압축 강도가 대표적인 건 맞긴 하지만, 얘는 굳은 후의 성질이기 때문에 조건에 비한 거예요. 지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뭐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내용은 맞지만 조건에 위배됐으니까 답은 4번이다. 그렇죠. 이건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야 답이 안 보여? 근데 잘 보면 답이 안 보일 때 뭘 봐야 돼? 조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진설계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내진설계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고요. 야, 두 번째 틀렸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진설계는 강기둥 약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얘기 설명드리면, 우리는 내진설계를 하는 기본이 뭐냐 그러면, 보가 먼저 항복하고 나중에 기둥이 항복해야 돼요. 왜냐면 보는 한 개층의 하중 부담이지만 기둥은 전체 층의 그 구조물 안전성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가 먼저 항복하는 거고요. 이 보 같은 경우도 휨에 대한 항복과 전단에 대한 항복이 있는데, 전단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자, 기둥이 있고 보가 있다 칠게요. 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중을 가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통상적으로 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 균열에 가까운데, 이 전단이다 그럼 전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통 균열이에요. 관통 균열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휨이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단, 그 다음에 보가 항복하고 나서 기둥이라 해서 기둥은 좀 강해야 되니까 강기둥 약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요. 이 재진이란 뭐 우리가 지진력에 대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 발생시키거나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피레티온 구조는 내진 설계 분리하는 건 뭐 너무나 기본적 상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년 개정 기준에 따른 설하중.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종전에 적설하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를 적을 빼고 설하중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설하중에 영향을 주는 거 보면 경사. 자, 경사가 이럴 때 눈이 왔습니다. 경사가 심할 때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경사가 심한 건 설하중이 작고 경사 물매가 작은 게 오히려 설하중이 클 수 있다는 얘기고, 노출 정도는 뭐냐 그러면 자, 똑같은 집이 있어요. 자, 똑같은 집의 형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숲에 있어서 숲속에서 촘촘한 숲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바람의 영향을 거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눈이 한번 내리면 그 다음에 쌓여 있는데, 자, 우리가 바람막이가 없이 그냥 엄청나게 노출된 곳은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은폐된 이런 공간이 훨씬 더 설하중이 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남방보다 비남방이 그죠? 더 클 수 있어요. 4분 관계없죠. 유효수한 면적은 뭐냐? 이 우리가 풍화중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람과 직각으로 맞는 그 면, 이 면의 면적인데, 얘를 우리가 인면으로 보면 이러한 높이와 이러한 형상을 가질 때 풍화중은 같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얘가 유효수한 면적이 커져서 풍화중이 커질 수 있으니까 얘는 풍하중과 관련되는 거지 설하중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C 부재가 받는 힘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산수로 푸는 과정인데, 이 수학으로 푸는 건 뭐냐 그러면 힘의 합성과 분해예요. 자, 얘가 30도죠. 그럼 얘가 2대 1대 루트 3의 우리 길이 비율을 간다는 걸 아시겠고요. 이렇게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 힘이라는 게 100루트 3이라는 힘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으로 인해서 이러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인장을 받은 이런 힘이 존재하려면 이 힘과 대비해서 이 힘이 이렇게 힘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수평력이 존재하겠죠. 그럼 요 수직력, 이 수직불 얘를 F라고 할게요. F라고 놓고 얘가 30도의 각도죠. 그럼 일단 요 힘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FY의 힘은 F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죠. 사인 30도가 돼. 그쵸? 사인 30도가 되는데 F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은 100루트 3의 크기와 같아야 돼. 왜?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야지 시그마 FY는 제로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100루트 3이야. 그럼 일단 따라서 F는 뭐가 될까요? F는 200